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관리 외 수입, 대비, 관리 외 비용, 항목별 산출 명세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표를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서 만든 표고요. 이제 다른 위탁사에서도 이런 표를 좀 보셨을 건데 여러분께서 이거를 이해를 거의 많은 분들이 못 하시길래 제가 여러분들께 좀 이해를 시켜드리고자 이 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 공동주택에서는 관리 외 수익과 관리 외 비용에 대해서 이 항목별 산출 명세서를 만들도록 되어 있죠. 우리 예산안에. 그런 경우에 이걸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요,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죠? 뭘로 나눠져 있죠? 관리 수익과 관리 외 수입, 관리 비용과 관리 외 비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있죠. 그 중에서 관리 외 수익과 관리 외 비용을 볼 건데요. 관리 외 비용과 관리 외 수입도 관리 규약에 따르면 뭐로 나눠져 있죠? 회계 처리 기준에 보면 공동 기여분과 입주자 기여분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살고 있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입주자 같은데 우리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는 소유자를 이야기를 하고요. 입주자 여기 등자가 붙으면 우리 사용자도 이야기를 해요. 집 없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등이라고 해서 더 서럽다 생각하시지 말고 어쨌든 공동주택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공동기여분과 입주자 기여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나도 입주자인데 아니 우리 만약에 집이 이제 빌려서 사신다 그러는 사용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입주자 기여분은 소유자 기여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동기여는 입주자 플러스 사용자인데요. 요걸 구분을 해보면은 요거에 대한 구분은 우리 회계처리 기준에 있어요. 요거는 공동기여 수입에는 그러니까 입주자하고 사용자가 같이 기여했다는 거죠. 같이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는 이자 수입, 주차 수입, 승강기 수입, 알뜰 시장 수입, 광고 수입, 재활용품 수입, 정기 검침 수입, 연체료 수입 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가 옆에다가 보시면 수익사업 여부 이렇게 수익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써놨죠. 여러분 수익사업 관련해서 써놨어요. 요걸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수익사업을 할 때 공동주택인 경우에는요. 수익사업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하는 거 법인세를 내기 위해서 신고하는 거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수익사업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자 수입 우리가 통장 같은 데서 돈이 쇽쇽쇽 나오잖아요. 그 이자 수입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차 수입 중에서 내부 거는 우리 법인세 신고 안 하잖아요. 그건 빼고 부가세 신고 안 하잖아요. 그건 빼고 외부 사람들이 이용하는 우리 주차 수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가세나 법인세 신고하죠. 그거를 수익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승강기 수입도 마찬가지예요. 승강기도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내부 분들이 사용하고 실비로만 비용을 받는다면 수익사업이 아니고 신고 안 하죠. 근데 이제 외부 것들에 있으면은 그거는 수익사업 신고를 합니다. 알뜰시장은 당연히 외부분들이 들어오는 거니까 외부분들이 들어와서 우리한테 돈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뜰시장 수입은 수익사업이고요. 광고 수입도 외부 수익사업인 경우 대부분 외부분들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요. 외부 수익사업인 경우에는 포함하게 됩니다. 재활용품 수입은 외부분이 우리 물건 재활용 가져가시면 돈 주시죠. 그러니까 재활용 수입은 수익사업이고요. 정기 검침 수입도 한전에서 주잖아요. 그죠? 재활용품도 무슨 리사이클링이나 이런 데서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사업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연체료 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관리
관리 비용에 대한 거를 걷는 거니까 아예 수익 사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를 보시면 이제 관리의 비용이 있죠. 이 관리의 비용 역시 요 수익 입주자 플러스 사용자 공동 기업은 중에 관리의 비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선 사용 항목이라는 건 뭐냐면 올해 우리가 관리 규약에 정해놓고 요거는 먼저 써라 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관리 규약을 보시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공동체 활성화비, 요거는 어떤 공동체 있죠. 경로당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뭐 다른 뭐 분여회라던가 이런 공동체가 있다면 그런 활성화비 있죠. 이거는 목적 사업이죠. 어떤 목적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 사업에 관련 비용이 아니겠죠. 재활용품 비품, 요거는 뭘까요? 여러분? 비용. 재활용품 비용. 이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 그 경비분이나 이런 분들이 그 재활용 막 나누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재활용 수입해서 그만큼 이분들한테 돈을 드리죠. 그럴 땐 이거는 수익 사업이겠죠. 정기 검침 수당. 이거 역시 정기 검침을 우리 기존 직원들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니면 기존 직원들이나 어쨌든 정기 검침을 하시는 분들한테 한전에서 온 거를 그대로 주죠. 이것도 역시 수익 사업에 관련되어 있겠죠. 연체 독촉비. 연체 독촉비는 연체로 수입해서 지출하는 금액인데 아까 연체 수입도 해당되지 않았죠. 수익 사업에. 그럼 당연히 우리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포함되지 않아요. 세무대행 수수료. 이거는 뭐 우리 그 회계 프로그램에서 세무대행 수수료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세무서한테 맡기는 수수료도 있고요. 저희 이제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서도 이걸 하거든요. 그럼 저희한테 주는 비용도 있고요. 이런 것도 수익사업 비용이겠죠. 또 공인인증서 비용 같은 거 있죠, 여러분. 우리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한 비용, 요거를 수익 사업 관련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비비. 이거는 관리규약 처분율에 따른 금액인데요. 요거는 여러분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예비비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예비비 적립을 하는 경우가 있고 위에 있는 거는 비용으로 사용할 때, 이거는 비용으로 사용할 때 아래에 있는 예비비 적립금은 적립해놨다가 내년에 사용할 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되게 막 이것도 굉장히 많이 헷갈리셔서 제가 여러분들 좀 보시라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관리규약 처분율에 따라서 금액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건 요 밑에 부분이에요. 자, 여기 보면 법인세 등이라고 써 있죠. 이건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올해 2022년 예산을 짜는 거니까 2022년 12월 31일 날 우리가 수익 있잖아요. 수익 낸 것 중에서 법인세 신고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서 예수금에서 대급금을 빼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모아놓은 돈이 있었잖아요. 수익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법인세를 내잖아요. 그죠? 그 법인세를 미리 계산을 해서 여기다가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요 밑에다가 계산식을 만들어 놨어요.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공용 부분, 그러니까 공용의 수입, 비용 빼가지고 하는 거죠. 그럼 밑에서 계산식을 좀 보여드릴까요? 그럼 아예 빨리?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보시면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적용 여부라고 있죠. 여러분들이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이 만약 있으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 예스와 노로 저희는 만들어 놨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그냥 그 다른 위탁사라던가 아니면 다른 데서 쓰시는 거는 이거를 그냥 요런 식으로 안 해놓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이 적립을 하고 있나요? 안 적립을 하고 있나요?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을 적립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 수익 사업 부분 있잖아요. 이자 수입이라던가 주차 수입이란 승가기 수입이라던가 이렇게 여러분 요건 뭐죠, 여러분? 수익 사업에 해당되는 수입이고요. 이 밑에 거는요. 수익 사업에 해당되는 비용이죠. 이 중에서 이자 수입 같은 경우는 100% 환급을 100% 송금 산입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자 수입을 내잖아요. 법인세를 내야 되잖아요. 내지만 어쨌든 이만큼을 다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송금 산입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타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을 적립을 하면 우리 이자 수입은 100%, 나머지 기타 수입은 50%를 차감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을 예스를 했더니 과세 표준액은 수입에서 비용을 총 수입에서 요거는 이제 공동기여 수입이겠죠. 공동기여 수입에서 관련 비용을 빼서 그게 과세 표준액이 되는 겁니다. 이 과세 표준액에서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이자 수입은 다 빼준다 그랬죠. 빼고요. 그러니까 조정 후 수익 금액이 63250-354에서 2654390을 뺀 60599-960이에요. 요거에 대한 10%가 법인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을 준비할 경우에는 기타에 대해서 50%를 송금 산입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반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29990을 내시면 돼요. 최대 50% 감면을 해주는데 저희는 이거를 그냥 여기 금액을 보시면 여기 51번에서 고유 목적 준비금 뺀 금액이 3030000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법인세고요. 그거의 10%가 지방세죠. 그래서 저희가 요거 두 개를 더한 금액을 여기 보시면 법인세 2022년분 법인세 내는 곳에 표기를 한 겁니다. 3330000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모두 다 이제 2022년도에 사용할 비용까지 다 된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관리 규약에 예비비 적립금이 있다면 예비비 적립금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이 관리비 차감 적립금이 됩니다. 왜냐하면 관리 규약에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빼야 될 게, 더 추가해야 될 게 있다면 관리규약, 여러분들 관리규약에 따라서 추가를 하셔야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표준 관리규약에는 예비비 적립금과 관리비 차감 적립금 요 두 개로 하라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요 두 개를 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게 여기 밑에 개가 달라요 라고 같아야 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2020년 수입과 2020년 비용에 대한 금액이 같아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같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상을 짜서 거기에 예비비 적립금, 내년에 적립할 예비비 적립금과 관리비 차감 적립금까지 잉여금 처분액에 넣어놨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는 공동기여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이번에는 우리 입주자 기여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입주자 기여에 관련된 수입은 하자보수 이자 수입, 하자충당금 이자 수입, 장기수선 이자 수입, 그리고 임대하는 중개기 임대 수입, 어린이집 임대 수입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저희 나중에 이지집합 회계 컨설팅에서요. 저희 결산 강의도 할 거거든요. 그때 한번 들어보세요. 어쨌든 하자보수 별도로 통장을 예치해야 하는 장기수선과 하자보수에 대한 이자 수입은 입주자 거예요. 입주자, 우리 소유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이자 수입 역시 입주자 기여분입니다. 그리고 중개기 임대 수입, 어린이집 임대 수입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거를 우선 사용을 할까요?
하자 충당금, 예치이자 전입, 장기수선 충당금, 예치이자 전입액. 이건 뭐예요, 여러분? 중간에 우리 장기수선 충당금 나오면 어떡하죠?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이자 수입을 장충으로 예치하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선 지출 비용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인세를 계산을 할 건데, 마찬가지로 여기 저희가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이렇게 이자 수입들이 나왔고 중개기 임대 수입, 어린이집 임대 수입이 나오면 요거 합과 요거에 대해서 예치이자 전입한 금액을 빼서 그러면 3,296만 원이 나오거든요. 이거 중에서 이자 수입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100% 송금 산입한다고 그랬죠. 입금 불산입. 반대 뜻이에요.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 그렇게 해서 요거는 빼줍니다. 그러면 소정후 수입 금액이 32827,000이죠. 그러면 이자 수입이 우리 법인세가 10%니까 이거에 대한 10%를 법인세를 낼 거예요. 이 10%에 대해서 고유 목적 사후 준비금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감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차감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그 1591, 350이겠죠. 이거에 그 지방소득세는 또 10%예요. 그래서 159, 130을 더한 1750, 480을 저희가 모아 여기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법인세. 내년에 납부해야 될 법인세가 1750, 480이야 라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 말일 2022년, 이건 2022년 예산안이니까 2022년 12월 31일 날 이 금액이 정확하다면 요거를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으로 넣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요거를 그 입주자 기여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뭘로 해줘야 되죠?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넣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관리규약에는 기타 이 적립금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타 적립금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장기수선 충당금이 적게 되겠죠. 적어들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이미 여기 장기수선 충당금을 다 이렇게 하자 충당금 이자 전입했는데 이걸 왜 또 해줘요? 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이 다른 부분에 대한 겁니다. 여기 위 앞에 이 수익사업 부분 있잖아요. 이 수익사업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 기여분에 대해서 사용하고 법인세 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여러분들 관리규약이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그럼 여기랑 이 입주자 기여분의 수익과 입주자 기여분의 비용이 같아야 된다 말씀이죠. 그리고 합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아야 한다. 그럼 여러분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적립 안 할 때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볼까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을 때는 아이고 잘 안 나오네. 이자 수입도 빼지 않고 50%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수입 때 우리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수익을과 비용 그리고 우리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관련 비용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10%를 그대로 납부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도 10%를 그대로 납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단지에서는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을 적용한다. 근데 이게 모든 데가 되는 데가 아니라 공동주택 되고요. 집합 건물 안 됩니다. 상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집합 건물 중에서도 공동주택에 해당이 된다면 되지만 되지만 그 상가나 집합 건물 이렇게 별도로 있는데 그런 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임대주택도 안 됐었거든요. 임대 안 됐으면 요즘은 임대도 그 임차인 대표로 봐서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의 그 단지 상황에 맞추어서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이 부분, 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왜 우선 사용 항목에도 예비비가 있고 이익잉여금 처분에도 예비비가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단지에서 예비비를 비용으로 하면 여기다 쓰시는 거고 예비비 적립금을 해라라고 관리규약에 되어 있으면 요 밑에 잉여금 처분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공용 기여분, 공동 기여에 대해서는 관리비 차감 적립금으로, 그리고 입주자 기여분에 대해서는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금으로 나머지 액을 남은 돈을 다 적립한다. 요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관리규약에 무조건 제가 말한 대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관리규약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리규약에 따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쫙 여러 가지 나열해 저희 그 이지집합법률 회계 컨설팅에서 만든 이 내용에 보시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많이 해놨을까요, 여러분? 공동회계 처리 기준에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우리 집에, 우리 단지에 해당되는 것만 입력하시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을 적립하느냐,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자 수입이나 기타 수입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자 수입은 100% 송급산입, 그리고 입금 불산입 반대로, 그리고 일반 기타 다른 수익 사업에 관련된 법인세 비용의 수입에 대한 그거는 그 법인세의 50%는 할인해 준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굉장히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고 설명이 없으셔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저는 사실은 완전히 초보들을 위한 강의도 하지만 이렇게 저도 사실 이거를 이해를 잘 못했었거든요. 이거를 제가 왜냐하면 저는 그 W 위탁사 출신 경리가 아니에요. 매니저는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만들어서 쓰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W 위탁사 걸 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우리 경리분들은 대부분 이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도 계속 보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되시도록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써주세요. 저는 가능하면 제가 아는 지식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저 혼자만 알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거는 뭐 다른 사람한테는 알려주지 말아야지 별로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찍고 있는 거고 또 가능하면 함께 이렇게 우리 경리분들이 대부분이 좀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영상 많이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분들한테도 이렇게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은 더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